여러분, 동양화하면 무슨 그림이 떠오르세요? 자연을 멋있게 담은 동양산수와 결제된 선으로 그려낸 매낭곡죽 그림이 쉽게 떠오르실 텐데요. 혹시 이 그림은 어떠세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이 그림, 사실 먹으로 그린 동양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양화와는 다르게 디테일이 살아있죠. 한옥의 선과 색이 입체적이고 나뭇잎과 열매까지 섬세하게 그려졌습니다. 민화 같은 느낌도 납니다. 가까이 살펴보면 더 재밌어요. 전통 한옥에 웬 노트북과 커피가 갑자기 놓여있고 홀딱 벗은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이 그림은 바로 세밀한 전통 채색화로 주목받는 예술가 김민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사실 먹으로 세밀한 표현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먹과 물은 빠르게 스며들고 순식간에 말라버리거든요. 게다가 전통 재료인 한지는 흡수가 빨라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덧바르거나 수정하는 게 불가능하죠. 전통 물감이 있지만 색을 쌓을 수 없으니 색감 표현의 한계도 명확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가는 고민 끝에 새로운 작업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전통 채색화와 현대 회화의 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한지의 먹선으로 형상을 그립니다. 이때 장지나 순지를 주로 사용하고 세밀한 붓으로 자신만의 호흡에 맞춰 선을 긋는다고 합니다. 맨 처음 한지에 먹물이 스며들며 그어지는 선은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됩니다. 먹선으로 형상을 완성한 다음 악교포수라는 코팅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 더 이상 종이에 물질이 흡수되거나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여러 색을 쌓을 수 있죠. 그 다음 동양화 물감으로 밑색을 칠하면서 그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전통가루 안료를 활용하여 담백한 색감을 완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채로운 색 표현을 위해 여러 재료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수채화 물감, 과슈, 아크릴 물감, 파스텔 등 재료를 어우러지게 채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전통 재료 외에도 젯소와 수채화 물감을 혼합하였는데요. 화면의 깊이감과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통 회화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색감을 찾기 위해 수많은 레이어를 쌓아 새로운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주 작가의 이런 시도는 전통 채색화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까지 전통 재료로 현대적인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작가가 맨 처음 동양화에 빠진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십장생도를 그리면서였습니다. 십장생도란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자연물을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작가는 이런 전통 회화 속 이야기가 새롭고 재미있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지의 담백한 느낌과 먹선을 긋는 행위에도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전통적 재료뿐 아니라 전통 회화의 내용과 형상들도 계속 공부해왔는데요. 작가는 자신의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 한국화의 요소와 함께 자신의 삶의 요소를 결합해온 거죠. 졸업 이후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각박한 현실 세계의 도피를 꿈꾸며 그린 이 그림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풍경에 동양적인 전통 산수화가 섞여 들어간 게 정말 독특하죠. 작가의 그림을 보면 산과 나무뿐 아니라 물과 물고기, 어부와 그물 같은 요소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물고기는 작가 스스로를 대입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작가는 정원에 만들어진 인공연못에 갇힌 물고기를 보며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자연과 인간은 결국 하나라는 물화일체를 경험한 거죠. 그렇게 의인화된 물고기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전통회화인 어락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작가만의 개성있고 재미있는 표현이 돋보입니다. 툭 튀어나온 입과 불만 가득한 눈, 마치 현실이라는 그물 속에서 답답해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정말 재밌어요. 나체의 사람이 늘어뜨린 머리가 나무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무가 된 나무꾼을 그린 겁니다. 어부와 나무꾼이 자연을 벗하며 사는 즐거움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을 담은 어초문답도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인간과 나무의 물화일체를 보여주는 동시에 작가의 현실적인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생각이 막힐 때 머리를 감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를 내려뜨려서 생각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 마음을 담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작가의 그림에는 터진 그물도 자주 등장해요. 억눌린 것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해악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는 다짐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잔뜩 움켜잡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부질없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가장 최근 전시, 집집에서는 지금까지 그려온 형상을 집 안으로 넣어 정리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염원해오던 것을 형상으로 비유해서 넣은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간모여제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간모여제도란 조선시대에서 제사를 그린 방식을 그려놓은 그림으로 사당도라고도 불립니다. 유교의 제사 공간인 사당을 그린 전통 그림이죠. 보통은 족자나 병풍으로 제작되는데 가지고 다니는 이동식 재래의식 도구기도 합니다. 간모여제도라는 단어는 간절히 원하면 실제로 나타난 것과 같다는 뜻인데요. 제사에 임하는 자세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는 거죠. 작가는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주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삶이 아쉽지 않도록 살아야겠다.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옛날 선조들의 사유를 참고하죠. 죽은 이들을 기리는 간모여제도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십장생도 같은 그림들.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삶에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감무여제도에는 집과 향, 꽃과 열매 등의 소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작가의 최근 그림에서도 이런 요소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현대 사람들에게 향을 어떻게 보여줄까 생각하다가 모기향의 형상이 재미있어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그 안에서 공감과 재미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전통회화는 그 이야기를 비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향이 퍼지는 모양 역시 독특한데요. 터진 그물을 그릴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연기도, 터진 그물도 모두 붙잡을 수 없는 허무한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림 속 숨어있는 나체의 인물에도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가 스스로가 작품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 모두 나체인데다가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옷을 입고 얼굴이 드러나면 성별과 나이, 어느 시대 어떤 계층인지 모두 드러날 수 있잖아요. 작가는 보는 사람마다 그림 속 인물에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그런 특징들을 모두 지웠다고 합니다. 누구든 작품을 보며 작품 안에 들어가 보는 상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위해서죠. 작가는 사람들이 삶이 바빠 망각하고 있던 사유의 지점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꿈꾸는 휴식처,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작품을 만나는 동안 일상으로부터 일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탈은 기존에 살아가던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작가는 이런 일탈을 통해 팍팍한 삶을 견디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여유와 유머를 건네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옥에 등장한 노트북과 커피, 토실한 엉덩이를 보여주며 물에 풍덩 빠지는 사람, 점잖게 느껴지는 채색 수묵화 속에서 이런 해학적인 요소가 숨어있는 이유입니다. 섬세한 표현부터 요소마다 숨은 이야기까지 그야말로 미친 디테일에 전통 채색화를 그리고 있는 김민주 작가. 지금 너리한 문화예술의 프로젝트, 사적인 컬렉션을 통해 김민주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보고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작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작품과 작품 보증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앞으로도 사적인 컬렉션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예술가분들을 소개하고 독자분들께 새로운 작품과 작가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작품과 사랑에 빠지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길 바랍니다.